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2026년 전기자기학 군무원이죠. 7급 시험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벡터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벡터 A와 B의 사이각 세타가 0도일 때 A 도트 B 내적을 구하라고 하고요. 1번과 2번은 내적, 3번과 4번은 외적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외적식, 내적식 한번 세워볼까요? A 도트 B와 A 도트가 아니라 크로스가 되겠죠? 크로스 B 이 두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실 크게 할 거 없이 내적은 A, B 코사인 세타다. 요렇게 크기만을 요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냐 사인 세타냐 이 두 가지만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내적은 코사인 세타, 외적은 사인 세타라는 것만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다른 점은 이제 내적 같은 경우에는 벡터 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스칼라로 나온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크로스를 하게 되면은 벡터 값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내적이고요. 사이각 세타가 0도일 때, 코사인 0도일 때는 최대값 1이죠. 그렇기 때문에 A, B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2번은 90도일 때는 0이니까 0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3번 벡터 A와 벡터 B 사이각이 0도일 때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인 0도는 0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고,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 90도일 때는 역시 1이니까 A 크로스 B는 0이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A,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문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 같네요. 벡터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3차원 자유공간의 원점에 전하 Q가 위치해 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R에 따른 전개의 크기가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20으로 형성되어 있다. 전하 Q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유공간이니까 입실론 제로가 나오겠고요. 전하 Q가 위치해 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R이래요. 라지 R이래요. 그때 전개의 크기가 이만큼일 때 뭘 물어보고 있어요? 전하 Q의 값을 물어보고 있다. 그럼 우리 전개 2 자유공간에서 원점에서 Q에 위치한 전개의 세기, 크기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인데 여긴 거리 R이니까 바로 그냥 R 제곱이라 쓸까요? R 제곱분의 Q다라는 공식을 있었죠. 이 공식에서 구했더니 어떻게 됐다?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20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통적인 거 빼주면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 빼주면 남는 거 뭐예요? 이 친구는 4분의 Q 그리고 이 친구는 20이 남겠네요. 그죠? 그럼 Q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4 넘겨서 80이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자, 3차원 공간의 전개 벡터가 E는 마이너스 2ax 벡터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플러스 1 전하를 좌표 0,0,0에서 2,0,0,0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의 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전개예요, 전개 벡터를 주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물어보는 건 에너지의 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에너지. 워크가 되겠죠. 워크.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워크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전기보다는 약간 물리, 물리에 가까운데 우리가 전기 자기학은 제가 물리다라고 항상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물리의 상식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워크는요, 힘 F에다가 거리 D를 곱해주는 거예요. 거리 D를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은 어떻게 구해요? F. 전개 2를 주어졌네. 그러면 Q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Q 곱하기 2를 해주면 힘이 되고, 이 힘에다가 거리 D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워크. 1의 에너지의 양이 되겠구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곱하기는 내적이에요. 내적. 벡터로 나왔으니까 표현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내적을 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 전개 벡터 한번 전개 벡터로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QE가 되겠죠. QE는 하고 보니까 Q는 플러스 1이래요. 플러스 1. 그리고 E는 마이너스 2AX 벡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어차피 1의 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양이라고 나왔으니까 부호는 생략해도 되겠죠. 부호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벡터는 생략해도 되겠죠. 어차피 좌표도 0에서 2로 X축으로만 이동을 하니까 X 베타는 빼고 Q가 1클론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뭐가 돼요? 힘이 되겠죠. 힘 F가 되겠다. 여기에다가 이제 거리를 곱해줄 건데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리고 인테그랄. 0에서 2니까 0에서 2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 거리는 dx니까 x니까 dx 적어주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뭘까요? 자, 전하에서부터 전개의 세기가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방향이. 근데 이 전하가 이동하는 건 외부에서 전하한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개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외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냥 플러스 되겠네요. 인테그랄 0에서 2 dx가 되겠다. 자, 근데 여기에 뭐 x값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x값이 없으니까 상수는 밖으로 나와지게 되겠고, 요거는 뭐 이 적분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냥 2 마이너스 0이니까 0 해서 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4.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하면 끝날 것 같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요. 평행판 커피시터의 양극판 면적을 3배, 간격을 2분의 1배로 하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커피시터 용량 구하는 공식 뭐예요? C는 입실론, 여기는 뭐 진공중이나 공기중이란 표현이 없으니까 입실론이라고 두고 D, 간격분의 면적이 되겠죠. 자, 이때 우리 C'이라고 두고 어떻게 하겠대요? 양극판 면적을 3배, 간격을 2분의 1배. 유전율은 변하지 않고 여기로 보면 간격을 2분의 1배. 그리고 S는 면적은 3배로 하겠대요. 자, 그러면 요게 C값이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C값이니까 C값을 제외하고 요 2분의 1과 3을 따로 빼줘서 곱해주게 되면 2분의 1은 2로 넘어가니까 C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C'은 C에 비해서 몇 배 커진 거예요? 6배 커졌다.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기 인덕턴스를 직렬로 하여 합성 인덕턴스를 측정하였더니 75mH 되었고 한쪽 인덕턴스를 반대로 접속하여 측정하였더니 25mH 되었다. 이때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크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우리 이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 상태에서 가동결합과 차동결합 많이 공부했었죠. 일단 가동은 상호 인덕턴스를 더하는 거고 차동은 빼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L1, L2, L1, L2 직렬일 때 지금 직렬로 접속되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구해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플러스인 쪽이 75가 될 것이고 차동이 빼는 거니까 25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L1과 L2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호 인덕턴스만 구하라 했으니까 L1, L2를 없애주면 되겠죠. 없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L1과 L2 없어지고 이 친구를 빼주면 4M이 되겠죠. 4M은 이 친구 빼주면 50이 될 것이고 M은 4분의 50이 되고 얘는 2분의 25 또 약분하면 12.5 밀리헬리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네요. 6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거리 R에 반비례하는 전개의 세기를 형성하는 대전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R에 반비례하는 전개의 세기래요. 2. 자, 지금 점전환 나왔는데요. 점전환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Q가 되겠죠. R제곱이죠. 죄송합니다. R제곱분의 Q가 되겠죠. R에 반비례하나요? 아니죠. R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다. 그래서 점전환은 아니 되겠고요. 자, 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되겠죠. 2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여기는 진공 중이다, 공기 중이다 라는 표현 없으니까 그냥 입실론이라고 적을까요? 그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입실론 R분의 람다다. 그러면 R에 비례하는 친구 선전화가 되겠다.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구전화는요. 구전화나 점전화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요 4파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 똑같이 써주면 되겠고 전기쌍극자 이 친구가 좀 어렵죠. 이 친구는 우리가 4파이 입실론 R의 세제곱분의 M 전기쌍극자니까 M인데 문제는 뒤에 흉측한 게 붙어 있죠. 루트 해주고요. 루트 해주고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 친구가 붙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공식을 외우라고 하면 외우기 많이 힘든 공식이 되겠죠. 왜 외우기 힘들까요? 모양도 모양인데 자주 안 나오죠. 자주 안 나오니까 외우기 쉽지 않다. 근데 점전화, 선전화, 구전화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제가 꼭 암기해달라고 했었던 것들이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전기쌍극자를 모르더라도 2번 고르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철로 만들어진 강자성체가 있다. 이를 천도의 온도로 가열한 후 식혀주면 영구자성이 사라진다.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물리적인 상식을 이용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으로 풀 수 있냐? 라고 한다면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연계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7급 문제를 푸실 땐 좀 사고력도 여러분들이 좀 키우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풀기만 하면 7급은 변별력을 위해서 낸 어떻게 보면 좀 신규 문제 혹은 좀 9급보다는 어렵지만 그냥 좀 생각만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요. 기출문제랑은 좀 동떨어진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 원자의 전자 스핀이 정지되었다. 자, 일단 천도까지 올라갔는데 내부의 전자의 움직임이 정지가 된다. 이게 올바른 표현인가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풍선에다가 공기를 불어 넣어요. 그리고 차가운 곳에 대면 움직임이 잦아드니까 쪼그라들고 뜨거운 데다 넣으면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축구공이 좀 더 빵빵하고 겨울철에는 조금 공기가 빠진 듯하고 그런 거 우리 과학 시간에 좀 배웠었잖아요. 그걸 활용한다면 이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비투자율이 0으로 초기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비투자율이 0으로 되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초전도체라는 소리입니다. 자석을 강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 때 필요한 게 초전도체죠. 그리고 초전도체를 개발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개발하려는 거예요? 어떤 초전도체? 상온에서 초전도체인 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초전도체는 대부분 어떤 온도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극저온에서 초전도체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비투자율이 0으로 초기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0도에서 뭐가 됐다? 초전도체가 되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비투자율이 0인 걸 나는 초전도체인지를 몰랐는데요. 하더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럼 0과 반대, 0이랑 반대, 이거 B잖아요. B니까 0과 반대는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1. 0과 반대는 1이 돼요. 그럼 이 1, 비투자율이 1인 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공기 혹은 진공 아닌가요? 그죠? 그럼 공기랑 진공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자석을 댔을 때 공기와 진공이 따라오나요? 안 따라오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그것을 비투자율이 1이라고 하고 공기와 진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석이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정말 미미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1 혹은 1과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아, 이게 반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공 혹은 공기인데,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0은 반응을 안 하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밀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자석으로 땡기는 거. 아, 반응 안 하는 게 1이면 0은 완전히 그냥 자석을 끌어당기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2번은 아니게 되는 거죠. 왜요? 여기서 이미 정답을 알려줬잖아요. 온도로 가열환을 시켜주면 영구 자성이 사라진다 라고 주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일 때는 공기와 진공과 같이 반응을 안 하는 거고 0일 때는 자석을 완전 강하게 끌어당기는구나. 그러면 얘는 영구자성이 사라진다 했으니까 0이 아니라 1이 되는 게 맞겠네 하고 2번도 X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3번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방향에 정렬이 흩어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전기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의 정렬이 흩어졌다. 예,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분극의 세기를 공부할 때 자 했을 때 이렇게 제가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정렬시킨 거 아실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이렇게 탁 정렬되는 거. 근데 이게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석의 힘이 없다가 정렬이 되는 순간 자석의 힘을 가지게 된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즉 정렬이 되어야지만 자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붙고 자석이 달라붙어 있을 때 그 철도 자석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정렬되면 안 되고 흩어져야지만 자석의 힘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 자성이 사라진다가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철 원자의 각각의 자석 모멘트 값이 0이 되었다 했는데, 자, 3번과 4번에서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철 원자 각각의 자성 모멘트 값이라고 되어 있죠. 즉 뭐냐, 이 자 하나하나마다 0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럴 리는 없겠죠. 얘가 왜 어떻게 해서 0이 되냐? 얘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합쳐 보니까 벡터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반대 여기 하나 있네. 얘 반대 여기 하나 있네. 얘 반대 여기도 있네. 아, 0과 거의 같아지는구나. 그래서 자석 모멘트의 값이, 각각의 자석 모멘트의 값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합치고 보니까 0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힘은 존재해요. 하지만 그걸 합쳐놓고 보니까 0이 되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의 정렬이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어떤 솔레노이드 코일에 10A의 직류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 0.000001 초 동안 10에서 0A로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선형적으로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감소했다는 뜻이죠. 이때 코일 양단에 유도된 평균 전압의 크기가 100V였다. 솔레노이드 코일의 인덕턴스 크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전압의 크기가 100V, 그리고 0.01초 동안 10에서 0으로 바뀌었다. 지금 뭐예요? 시간도 바뀌었고 전류도 바뀌었을 때 뭘 물어보고, 전압도 있고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인덕턴스 크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라는 공식을 여러분들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자, 이 공식에서 크기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없애고 숫자를 대입해주면 전압이 100V, L을 물어보는 거니까 L은 그대로 쓰고 dt는 0.001. 그럼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I는 10에서 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위로 올려볼게요. 그럼 100은 L 곱하기 10의 3승은 위로 올라가니까 10의 4승이죠. 마이너스 10의 4승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10의 4승분의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위로 올려주게 되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역시 크기니까 요것도 없애줄게요. 절대값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100 곱하기 10의 4승인데 얘 10의 4승, 0, 10 하나로 없애주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죠. 얘는 밀리로 바꿔줄 수 있고 단위는 밀리헬리에 10밀리헬리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반경 40cm의 원형도체가 있고 저항 200ohm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원형도체 안의 시간 t에 따라 변화하는 자석 밀도. 자석 밀도가 주어졌네요. 통과하고 있다. 수직으로. 이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피크 값의 크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피크 값은 뭐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 자, 그러면 주어진 게 자석 밀도, 원형의 도체라고 했으니까 원형의 도체로 뭘 할 수 있어요? 면적도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저항 주어졌고요.
그리고 t에 따라 변화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t에 따라 변하는 시간 t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와 면적 주어졌어요. 여기 dt라고 할까요? dt분의 bs 뭐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예요? 자속 밀도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 dt분의 dbs라고 쓸 수 있는데 이 bs가 뭐예요? 자속 파이잖아요. 그럼 이 공식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였구나. 이걸 이렇게 바꿔놓은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뭐예요? 전압을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전압과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분의 전압해주면 전류 I가 되겠구나 해서 이걸 가지고 전압을 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저항을 이용해서 전류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E는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크기 물어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애주고요. 그림 보니까 한 바퀴만 감겨 있네요. N은 1이다. 그럼 생략해도 되겠죠? dt분의 d 써주고 b는 몇이래요? 10 sin 50t ax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 값도 빼도 되겠죠? 크기니까. 그래서 10 sin 50t 해주고 S 면적은요 40cm는 0.4죠. 0.4m죠. 그리고 원의 넓이니까 제곱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0.16 파이가 되겠죠. 여기다 0.16 파이를 곱해주면 10 곱하기 0.16은 1.6 파이가 될 것이고 사인 50t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이 50 나오게 되죠. 그래서 50 곱하기 사인은 코사인으로 변하죠. 코사인 50t가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한번 곱해줘 볼까요? 16 곱하기 5를 하면 80파이가 되겠네요. 80파이. 80파이 곱하기 코사인 50t 볼트가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또 줬죠. 피크값, 최대값. 그럼 코사인 50t가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1로 생략. 80파이 볼트가 최대 전압이 되겠다. 그럼 저항 200분의 80파이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약분되고 요렇게 하면 10분의 4파이 0.4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뭐 생각을 조금 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겠죠. 일단 자속 밀도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요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7급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속 밀도 주어주고 유기기전력 E 구하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하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포인트니까 반드시 암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을 진행하는 전개 파동식이 E는 이 벡터는 300 코사인 6파이 곱하기 10의 5승 t 마이너스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z ax 벡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제 10번 되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는 잘 안 나오니까인데 요새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26년에도 출제가 된 거 보니까 이런 문제가 7급에서는 좀 한 문제는 내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개 파동식이 E는 300 코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개 파동 기본식을 한번 써볼까요? E M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나 플러스
풀마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벡터의 방향 같은 경우엔 문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벡터의 방향 한번 볼게요. 여기 위상정수에 뭐가 붙어 있어요? Z. 즉 위상정수의 방향이 Z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포인팅 벡터의 방향 벡터가 Z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개, 자개, 그 다음에 포인팅 벡터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자, E 크로스 H는 E의 방향이 X, 그리고 H의 방향이 Y면 얘는 Z축이잖아요. 그럼 X는 무슨 방향? 전개의 방향, Y는 자개의 방향, Z는 포인팅 벡터, 즉 파동의 방향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상정수 뒤에 있는 이 Z가 뭐다? 포인팅 벡터의 방향, 파동의 방향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 전개의 방향 X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팅 벡터 Z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개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다? Y 방향이다. Y 벡터이다 라는 거 깔끔하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알아둘 수 있겠고요. 자, 우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장 람다는 1000m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람다 가지고 위상정수 알아낼 수 있어요. 람다 분의 2파이 해주면 위상정수 베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위상정수를 알려줬네요. 그러면 람다 2파이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람다는 2파이 있고, 그럼 람다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람다는 10의 3승. 1000m. 맞죠? 1번 맞는 표현이 되겠다. 자, 위상속도는 3 곱하기 10의 6승이다. 요거는 위상정수분의 각속도 해주면 우리가 속도 알 수 있죠. 자, 위상정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잘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마이너스 3승이죠. 자, 그러면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자, 각속도는 6파이 곱하기 10의 5승 t가 되겠죠. 5승 t. 각속도니까 t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요것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이 없어지고요. 얘 약분하면 3이고 얘는 위로 올라가서 10의 8승이 되겠죠. 3 곱하기 10의 8승. 광속이네요. 근데 위상속도는 10의 6승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죠? 자, 3번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Z이다. 나왔네요. 바로 나왔네요. Z가 뭐라고요? 파동의 방향. 그게 뭔데요? 포인팅 벡터. 그래서 정답은 정답이 아니라 3번도 틀리게 되겠네요. 그죠? 3번은 맞네요. 그죠? 3번 맞죠? 2번이 정답이었네요. 제가 그냥 틀렸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2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3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4번 자개 벡터의 크기는 대략 0.8 암페어 퍼 미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자개의 세기 H는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전개 있으니까 E 써주고요. E가 있을 때 H를 구할 수 있는 방법 2타. 바로 고유 임피던스를 넣어주는 거죠. 고유 임피던스를 넣어주는데 여기서 지금 공기 중이라고 나왔잖아요. 공기 중에서의 고유 임피던스는 120파이 정도 됩니다. 이거를 파이를 3.14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대략 377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대략이라고 나온 거예요. 대략. 그래서 377분의 2가 2의 최대값이 300이니까 300을 넣어주게 된다면 얘 계산해주면 0.7957 막 이렇게 나오는데 계산해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0.8이 나온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데 이 위상속도에서 이미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크게 없겠죠. 뭐
대략 377분의 300까지만 구할 수 있더라도 0.8 정도 되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걸 못 구했다. 나 이거 지금 이타 고유 임피던스가 120파이인 걸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2번은 알잖아요. 2번은 알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의문을 가지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개 벡터의 크기는 대략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최대값 넣었죠. 아무 말 없이 2m 이 30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개 벡터의 최대 크기는 대략 0.8 정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아쉽습니다. 10번의 지문 4번은 좀 아쉬운 지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개 벡터의 최대 크기는 이라고 적어놨으면 좀 더 매끄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문제 풀 때 크기라고 나오면 대부분 최대값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푸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가정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뭐 의문을 가지거나 할 수는 있어도 이걸 이의 제기해가지고 이거 최대값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0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거 4번도 정답이라 해서 복수 정답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의 제기를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약속으로 크기라고 했을 땐 최대 크기를 상정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기출문제 풀거나 이럴 때 크기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안 나와 있으면 최대 크기로 문제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까지는 할 정도의 지문은 아니다. 의문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의문은 가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 틀렸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 문제 오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최대값 크기 때문에 복수로 정답을 고르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런 경우를 빼고는 뭐 억울한 거는 2번에서 대부분 넘어가셨을 테니까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번은 최대값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최대값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어쨌든 간에 0.8이라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근데 얘는 3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확실한 정답이다. 그래서 4번의 이의제기는 조금 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전학 Q 클롱이 원점에 있을 때 원점 외의 점에서 나블라 도트 2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이거 뭐예요? 가우스 법칙이죠? 이 가우스 법칙을 수식화한 게 맥스웰 제1법칙, 제1방정식이죠. 법칙이 아니라. 방정식에서 나블라 도트 2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여긴 공기 중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입실론 제로 뺄까요? 입실론분의 로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 Q 클롱이 원점에 있을 때 원점 이외의 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Q가 없는 거 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아니, Q가 원점에 있을 때는 알겠어요. 조건에서. 근데 원점 이외의 점에 Q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물리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때, 원점에만 있을 때라는 말이 있어야지 다른 점에 없는 거지. 왜 조건을 주어졌는데 그 조건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리에서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왜 가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연계에 있는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되죠. 우리가 정적분이 아니라 정지된 전하에서 뭔가를 계속 했었죠. 그게 뭐예요? 정전하. 움직이는 전하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짜고 공부를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들 납득이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요거는요, 위에 있는 10번 문제와 다르게 수식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게 디렉 델타 함수라고 해서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R이 0일 때, R이 0이 아닐 때, R이 0일 때는 이게 무한이 되고요. 뭐 0일 때는 0이 되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지,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11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이제 전기자기학을 좀 더 공부하고 시험을 볼 때 좀 불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조건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근데 시험 시간에 이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럼 억울하고 불리하고 짜증나는 문제가 맞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익힐 때는 짜증나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을 주어준 거예요. 그냥 전화에 Q가 있다.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되고, 다른 보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 맥스웰의 제1방정식을 알았더라면, 이게 입실론분의 로우인데 이 로우랑 Q랑 뭐 상관도 없고 하는 걸 보니까, 상관은 있겠죠. 밀도니까. 근데 이 로우 대신에 뭐 Q를 쓰고 이런 게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2, 3, 4번을 고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시험장에 가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포인트죠. 그래서 11번 아주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문제를 딱 보고 나면은 정말 조금 맥 빠지는 문제지만, 결국 정답을 봤을 때 맥 빠지는 문제지만 좀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가 좀 한 가지 배워가는 게 있는 문제인 거죠. 여태까지는 친절하게 모든 조건을 잘 주어졌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친절하게 조건을 주어진 거죠. 조건을 제시를 하고 우리가 그 조건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시변전개의 전류가 자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나블라크로스 H는 J 플러스 입실론 라운드 DT 분의 라운드 DE 수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맥스웰 앙페르의 법칙이죠. 앙페르란 학자분께서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법칙을 이제 맥스웰이란 분께서 확장시켜서 공식화했다. 방정식을 만들었다.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근데 앙페르 2분에서 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확장시켰기 때문에, 법칙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앙페르의 법칙보다는 맥스웰 앙페르 법칙,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여기가 전도전류고요. 여기가 변이전류.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변이전류. 이 친구는 안 바뀌니까 전도전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도전류 수식은 여기는 이렇게 수식이 있으니까 또 써주면 시그마 곱하기 2가 돼요. 시그마 곱하기 2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시그마 방향을 제가 이상하게 썼네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시그마 도전율 곱하기 2가 전도전류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보기 1번과 4번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개 벡터와 전개 벡터는 항상 같은 방향이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 그래서 우리가
X, Y, Z 수직 좌표계로 직각 좌표계로 우리가 표현하죠. 전류 J는 반드시 정연파 형식의 교류 전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류 J라고 나왔는데 요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도 전류죠. 전도 전류가 반드시 전연파 형식의 교류 전류여야 한다? 그럼 교류 전류여야 한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춘다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이 뭐예요? 변이 전류가 0이 되는 거. 파동이 아닌 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 직류죠, 직류. 직류 성분에서 전도 전류 없을까요? 있겠죠. 전도 전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틀렸죠. 직류 전류도 같이 있어요. 교류와 직류가 같이 있다. 그럼 직류 정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것도 틀린 거죠. 정연파 형식의 직류?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요것도 정연파 형식도 틀렸고요. 교류 전류만 있는 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리게 되겠고요. 3번 부도체 매질에서 부도체는 뭐예요? 도체가 아닌 것,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매질에서 입실론 라운드 dt분의 라운드 E의 값은 항상 0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도체는 도체 안에 자유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유전하가 없어요. 자유전하가 없으면 도전율이 0이 되겠죠. 도전율이 0이기 때문에 이 전도전류 공식 시그마 곱하기 2는 항상 0이 돼요. 도전율이 0이니까. 즉 뭐예요? 이 전도전류가 0인 거예요. 전도전류가 0. 전도전류가 0인데 그럼 이 친구도 0일까요? 부도체 매질에서? 아니죠. 전개 2는 항상 있어요, 없어요? 전개 2는 항상 존재합니다. 전개 2는 항상 존재하고요. 그 2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생기는 게 뭐예요? 변이전류. 그래서 부도체 매질에서도 전도전류, 전도되는 전류 자체는 없지만 변이전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그래서 0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0이에요? 전도전류가 0이다. 자, 4번 전하가 없는 자유공간에서 전도전류 밀도 J는 항상 0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전류 밀도 J는 항상 0이다. 전하가 없는 자유공간. 자유공간? 자유공간인데 전도전류 밀도가 항상 0이에요? 아니죠. 자유공간에서 전도전류 밀도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1번 아니고요. 2번도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전하가 없는인데 제가 자유공간만 보고 자유공간만 보고 전도전류는 0이다 했는데 전하가 없는 자유공간이면 0이죠. 자유전하가 없는 거잖아요. 자유전하가 없기 때문에 얘는 0이다. 아까 위에서 설명 다 했는데 아래로 들어오면서 전하가 없는은 제가 안 보고 자유공간만 꽂혀가지고 자유공간에서는 당연히 전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아니었네요. 전하가 없는 자유공간은 당연히 전하가 없으니까 도전율도 0이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다. 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실수 없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1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 0.2m인 폐루프와 콘덴서 도체판 반지름이 20cm, 도체판 간격이 5cm, 절연체 유전율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짜리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대요. 자, 폐루프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자속 파이는 12의 5t승일 때 콘덴서를 관통하여 흐르는 변이전류 밀도의 크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위에서 변이전류 밀도 입실론 곱하기 라운드 D 분의 라운드 D E 라고 주어졌었죠. 위에서 지금 뭐예요? 이 문제에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이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우리 E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압을 구해야 되겠죠. 전위에다가 뭘 구해주면 돼요? 네, 길이만큼 빼주면 돼요. 빼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전압 구할 수 있으면
E를 구할 수 있고 E를 통해서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할 수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지금 보니까 자속 파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속 파이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게다가 지금 5의 t승이라고 주어진 거 보니까 이거 t에 관해서 변하는 값이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로 해줄 수 있죠. 자, n은 한 바퀴니까 빼주고요. 우리 크기 물어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빼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dt분의 파이는 10의 2 10 곱하기 2에 5t승이라는 걸 알고 t에 대해서 미분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5 내려오면 끝이죠. 52 5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압이에요. 전압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거리 d를 나눠주면 되겠죠. 자, 간격이 5cm. 여기 간격이 d라고 나왔으니까 5cm죠. 5cm는 0.05죠. 0.05m가 되겠습니다. 0.05m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52의 5t승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약분되면 10이고, 얘 넘어가서 10의 3승 2의 5t승이다 라고 뭘 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개 2를 구한 거네요. 전개 2.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입실론 곱하기 라운드 d t분의 라운드 d 10의 3승 2의 5t승 해주면 되겠고, 요거랑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라운드 d라고 해서 이거 라운드 d 미분? 이러신 분 없겠죠. 똑같이 그냥 미분해주면 되겠습니다. 5 내려오면 5 곱하기 10의 3승 2의 5t승이다 할 수 있겠고, 입실론 2가 몇이래요? 여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고 주어졌네요. 여기 절연체 유전율로 주어졌어요. 이거 비유전율 아닙니다. 그냥 유전율로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다가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의 5t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 곱하면 30이고요. 얘네 둘 해주면 몇인가요? 얘네 둘 해주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럼 여기 0 떼서 얘를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바꿔줄게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2의 5t승.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3 하나밖에 없네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나요? 어렵다고 하기에는 위에서 일단 힌트를 줬어요. 문제 12번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변이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를 파악을 했고요.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 2만 알아내면 되겠네 했는데, 여기서 전압 구하는 거 알려줬어요. 전압 구하는 공식이 패러데이 법칙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전개 2를 바꾸는 거, 간격 D로 나누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공식 아니죠. 그래서 조금만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유기적으로 풀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시험 장소에서. 모의고사에서야, 입실론 곱하기 라운드 D T분의 라운드 D 2가 있구나. 이걸로 변이 전류 밀도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럼 2만 알면 되겠네. 그럼 2는 어떻게 구하나 봤더니 전압에다가 D를 나누면 되겠네, 간격. 그럼 여기서 전압을 구하는 방법은 자속 파이 있으니까 2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쉬운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분은 크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풀이를 하면서 이제 알아낸 거지, 이거를 시험에 떨리는 그 압박감 속에 시간 쫓겨가면서 문제 풀려고 하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리고 좀 생각이 좀 잘 안 떠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13번까지 풀어봤을 때 여타 다른 회차에 연도에 7급 시험과 비교하면 계산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공식도 몇 개 나오지 않았고 어려운 개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다 이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리고 재작년, 작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 1번부터 13번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개념 문제가 나왔네요. 자, 비오사바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오사바르 법칙 DH는 DH 뭐 델타 H라고 써도 되겠고 DH 4파이 R의 제곱 I D IDL 크로스 AR 요거죠. 이제 뭐 A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H와 I 보면 되겠죠. I 전류와 자기의 세기 H와 전류와 자기의 세기 관계 나타내는 거 비오사바르 법칙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공식으로 나오면은 고를 수 있어요. 비오사바르 법칙 공식을 1번부터 쫙 나열해서 풀려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내니까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개념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기전력과 자속의 변화의 관계를 나타낸다.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은데요. 공식 쓰면 기전력 2와 자속의 변화니까 자속 파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변화네? 그럼 d파이겠네. 아, 이거 뭐야? dt분의 d파이네. 이거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이구나. 떠올릴 수 있겠죠. 자, 3번 전이와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와 전이? 아, 이거 마이너스 나블라. 이거네. 이거 딱 떠올릴 수 있겠죠? 예, 이렇게 떠올리고 기자력과 자개의 세기? 기자력과 자개의 세기. 기자력 F와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 H. 자개의 세기 H. 어떻게 이거 뭐예요? 요거죠? 아, F는 주회로적분이구나. 이거 뭐예요? 앙페르의 주회로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우리는 이런 문제가 더 좋죠. 자, 용량 8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전압 1000V로 충전하였을 때 에너지의 양으로 가장 적절한 것. 15번 문제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좀 곤란하겠네요. 이거 2분의 1 CV 제곱이죠. 에너지 양이니 충전했을 때 에너지 양이니까. 자, 그러면은 구해주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C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전압은 1000인데 10의 3승이니까 10의 6승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 곱하면 4줄. 정답 2번. 야, 이게 15번에 나오니까 나름 좋은 문제인데 맥이 빠지네요. 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에 2번.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임피던스 ZL은 100 플러스 J 150인 부하 특성 임피던스 55민 전송선로에 연결되어 있다. 부하에서의 반사계수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거 우리 했었죠? 감마 해가지고. 제가 감마 해가지고 이거 했었죠? 예, 반사계수. 우리가 저번 기출문제 풀 때 요거를 했었습니다. 감마. 이게 뭐라고요? 대문자. 감마의 대문자다. 우리가 많이 못 보던 거죠? 요겁니다. 많이 못 보던 기호죠? 하면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거를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대신에 좀 공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이라든가 시험 보기 전에 할 거 없을 때 심화 문제를 봐야 될 때 그때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공식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면서 했었죠. 그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이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라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봐라 라고 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 공식 어렵지 않죠. ZL 플러스 Z0. Z0는 뭐예요? 특성 임피던스죠. ZL-Z0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ZL은 100 플러스 J 150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100 플러스 J 150 플러스 Z0는 50 분의 100 플러스 Z 150 마이너스 50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주면 150 플러스 J 150 분의 50 플러스 J 150이 되고 50으로 다 나눠주면 되겠네요. 3 플러스 J 3 분의 얘는 1 플러스 J 3 해주면 되겠죠. 자, 분모에 있는 J 없애주고 싶어요. 허수 해주면 되겠죠. 얘는 그럼 9 마이너스 J의 제곱 9가 될 것이고, 분모는 이 친구는 3 마이너스 J3 플러스 J9 마이너스 J의 제곱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안 보일 테니까 요거 지우고, 요 풀이는 사실 요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구하겠죠. 자, 이거 계산해 주면 J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9 플러스 9니까 18 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9가 되니까 12가 되겠네요. 12 마이너스 J3과 J9 하니까 플러스 되겠네요. J6. 그럼 이거는 18분의 12, 18분의 J6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18분의 12는 6으로 나눠지네요. 3분의 2. 3분의 2 플러스 18분의 6도 3분의 1, 3분의 J 3분의 1로 되겠다. 그럼 3분의 2는 우리가 소수로 나와 있으니까 3분의 1이 0.33이죠? 그럼 0.66 혹은 0.67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0.33.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전하량이 Q 클롱인 전하가 진공 중에 자개 H의 수직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받는 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자개에서 속도가 주어졌고 받는 힘 하니까 이거 뭐예요? 로렌츠의 힘이네요. 제가 이거 로렌츠의 힘 기출문제 풀 때 정리해 드렸었죠. 자, 이거 로렌츠의 힘 F는 Q 그 다음에 V 크로스 B가 되겠습니다. V 크로스 B가 되겠다. 그럼 얘를 크로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Q 해주고 V B 크로스니까 사인 세타죠. 요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예요? 자개, 자기장 이라 할 수 있겠고 전개도 있겠죠. 그럼 전개에서의 로렌츠의 힘 전개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QE 해주면 되겠죠. QE 전기장 전개 나오면 QE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개도 있고 전개도 있으면 원래 자개도 있고 전개도 있겠죠. 둘 다 있으면 둘이 더해주면 돼요. 곱하기로 보이니까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는 지금 자개에서만 나왔으니까 자기장 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죠. 요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 들어가고요. V는요, 그냥 V로 그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없네요. B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자개를 주어줬어요. B는 여기가 진공 중이니까 mu 제로 H가 되겠죠. B 대신에 mu 제로 H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직 방향이라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1. 그러면 Q, V, mu 제로 H mu 제로 Q, V, H 있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4번 정답 맞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전하로 충전된 진공의 평형판 커패시터가 있다. 평형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가득 채웠을 때 정전 용량과 전이차와 전개의 세기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비유전율이 바뀌었다 했고 정전 용량 구하는 거니까 일단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 적어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때 뭐만 바뀌었어요? 비유전율만 얘만 바뀌었대요. 그러면 입실론 S로 나네요. S 곱하기 입실론 제로 DS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진공 상태에서 바뀐 거니까 얘는 몇 배 증가한 거예요? 입실론 S배 증가. 그래서 2번, 4번 고르시는 분은 절대 없겠죠?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전이차 V를 구해야 돼요. 전이차 V는 C랑 연관된 공식 있나 보니까 이런 공식이 있었네요. Q는 CV라는 공식이 있었네요. 그럼 V는 C분의 Q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전하 바뀌었다는 말 없고 그냥 비유전율만 바꿨으니까 얘만 바뀐 거죠. 얘가 몇 배 증가했다고요? 입실론 S배만큼. 근데 분모했으니까 얘는 입실론 S분의 1배만큼 전압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이차는 입실론 S분의 1배. 그럼 정답이 바로 3번 나오네요. 근데 뒤에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또 알 게 전개의 색이 2네요. 전개의 색이 2는 간격분의 거리분의 V가 되겠죠. 여기 D를 쓰면 요 D랑 헷갈리니까 R이라고 쓸까요? 네, R분의 V가 되겠죠. 그럼 V랑 비례하죠. V가 어떻게 되는데요? 입실론 S분의 1만큼 작아졌어요. 그럼 얘도 그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 회차가 한 가지로 문제가 풀리는 거는 뭐 사실 7급에서는 한 가지 공식으로 풀리는 건 없었지만 좀 이번 문제는 좀 사고력이 필요할 만큼 다양한 공식을 다양하게 갖고 와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패러데이 법칙을 쓰려면 자속 파이가 필요한데 자속 파이가 주어지지 않았네? 보니까 자속 밀도가 있네? 그럼 BS로 자속 파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생각이 나는 공식들이 있어요. 실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근데 그런 패턴이 아닌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를 풀어야지가 안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유기적인 그거가 없어서 그런지 그 공식들을 내가 찾아내기만 한다면 풀이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다면 좀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면적이 S인 평행판 도체의 두께가 각각 L1, L2이고 유전율이 각각 입실론 1, 입실론 2인 두 종류의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때 정전 용량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아까 그 공식 입실론 곱하기 D분의 S가 C죠. 그러면 요 친구와 요 친구를 구한 다음에 C1, C2를 구한 다음에 합분에 곱해주면 되겠죠? 직렬이니까. 그럼 C1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바뀌는 건 입실론 1과 L1이네요. L1. 그림에서는 같은 걸로 보이는데 뭐 좀 다르겠죠? 자, 그러면은 입실론 1 곱하기 L1 분의 S는 같네요. S는 같대요. 플러스 입실론 2 L2분의 S 분의 입실론 1 L1 S 곱하기 입실론 2 L2분의 S. 자, 이게 만약에 너무 복잡해 보이고 싫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로 해줘도 되겠죠? 그럼 입실론 1 곱하기 L1분의 S분의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 방식이 좀 더 편해 보여서 이렇게 할게요. 자, 분모에 있는 L1과 L2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L1, L2를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L1, L2를 곱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약분돼서 남는 게 입실론 1, L2 곱하기 S가 남겠고요. 여기도 입실론 2, L1 곱하기 S가 남겠습니다. 이게 분모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분모했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공간을 너무 조그맣게 사용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건데 얘는 곱하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게 되면 입실론 1, 입실론 2 곱하기 L1, L2분의 S의 제곱이죠. 그럼 요렇게 약분되고 남는 거 요것만 남겠네요. 입실론 1, 입실론 2 곱하기 S의 제곱. 그럼 여기에도 S 있고 여기에도 S 있네요. 약분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거. 입실론 1, L2 플러스 입실론 2, L1 분의 입실론 1, 입실론 2가 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보면 자, 보기를 보면 S를 빼먹었네요. 여기 S가 있는 거 다 있네요. 근데 분모가 플러스인 게 얘는 아니니까 빼고 그리고 입실론 1과 L이 같이 있는 거 3번밖에 정답이 없네요.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만약 찍고 넘어가야 된다. 문제풀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몇 번만 찍어야 돼요? 3번과 4번 중에 찍어야 되겠죠. 찍더라도. 물론 이건 찍는다는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정답이 1번과 2번일 수도 있었어요. 풀이를 하다 보면. 근데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을 거예요. 왜냐? 여기는 곱하기고 밑에는 더하기니까 당연히 위에는 곱하기니까 더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물론 풀이에서 어쩌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L이 3 플러스예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찍을 때는 제외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분자가 플러스니까. 분모, 합분의 곱인데 위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1번과 2번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과 3번 고를 때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만약 찍는다면 3번과 4번 중에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진공 중 자개 10인 점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자극을 놓았을 때 그 자극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이거 그냥 F는 하고 뭐예요? MH잖아요. 자극, 점의 세기, 자극, 자개 H, 10 곱하기 M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이거 몇이에요?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구나.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예, 뭐 이 공식이 많이 안 쓰인다라고 하기에는 좀 출제도 됐었고요. 실제로 출제도 많이 됐었고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풀이도 너무 쉽죠? 문제풀이도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사실 보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기만 봐도. 이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력선의 성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개념 문제인데요. 자기력선의 성질은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네,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들 딱 보고 이거 개념 문제네, 어려운 문제네 이러지 마시고 자기력선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좀 자신감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자기력선을 서로 교체한다. 자,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S에서 N극으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교차하고 그러나요? 아니죠.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하지 않는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끝난다.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3번. 자기력선의 접선은 그 점의 자개의 방향을 나타낸다. 무슨 소리냐? 이 자기력선 있죠? 여기에 접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란 소리예요. 네. 맞는 말이죠. 3번. 맞는 말이다. 4번. 한 점의 자기력선의 밀도는 그 점의 자개의 세기를 나타낸다. 이 소리가 뭐냐면 점을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게 자기력선의 밀도가 되겠죠. 그럼 밀도가 많으면 센 거고 적으면 뭐예요? 적으면 약한 거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3번과 4번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도 1번에서 바로 1번 고르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네, 1번에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1번 풀었고요. 2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평등자개에 놓여있는 직선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평등자개 내에 놓여있는 직선전류 도선이래요. 자, 그러면 지금 힘이라고 되어 있죠. 힘. 평등자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등자개니까 이렇게 있겠죠. 요때 직선 전류 도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뭐예요? 이거 F는 I, B, L, sin 세타. 바로 떠올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이 공식이 떠올리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시험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보기와 문제를 같이 봐야 돼요. 제가 항상 보기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보기 봐라. 보기에 힌트가 있다. 왜냐? 보기 중에 무조건 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 정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놔야 헷갈리지 않잖아요. 자, 색깔을 고르시오 했는데 보라색, 빨간색, 녹색이 있어요. 색깔이 아닌 걸 고르세요 했는데 보라색, 녹색, 빨간색이 있어요. 근데 바나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한 걸로 나열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면 힘은 전류에 비례한다. F는 I다 라는 걸 지금 비례니까 는 말고 비례로 이렇게 비례한다 라고 적을게요. I 나왔고 자장의 색이 B, 그리고 도선의 길이 L, 방향과 사이각, 사인값 다 줬네. 힌트를 다 줘버렸어요. I, B, L, 사인. 심지어 순서도 요거 L을 이렇게 쓰는 게 더 이렇게 써야겠네요. 순서도 심지어 이렇게 줬어요. I, B, L로. 그럼 I, B, L. 이거 I, B, L 사인 세타네. L? 이거 L분의 1 아니잖아. 이런 거 못 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반비례. 다 비례합니다. 다 비례해요. 다 비례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요거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길이가 길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힘을 딱 줬을 때 요 끝에서 느껴지는 힘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세지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3번은 정답이 안 되겠죠. 3번 정답이 안 되는데, 뭐 요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기만 보면 IBL 사인 세타 바로 떠올릴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여러분들은 바로 떠올렸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풀이가 아닐까. 어려운 문제보다는 어려운 풀이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J는 0.5y제곱 a y 벡터 플러스 z네요. z az 벡터로 주어질 때 마이너스 1 x의 범위 나와 있고요. y의 범위, z의 범위가 나와 있는 직육면체에 닫힌 경계면을 통해 바깥쪽으로 유출되는 순전류의 크기로 적절한 걸 골라달래요. 자, 바깥쪽으로 유출되는, 그러니까 이건 발산이죠. 발산입니다. 발산.
그럼 우리가 발산을 어떻게 구해요? 전류 I는 하고요. 주회로 적분한 다음에 J, ds로 구해야 돼요. 근데 ds는 뭐예요? 면적이죠. 근데 직육면체는 면적이 몇 개 나와요? 몇 개 나와요? 6개 나오죠? 6개 나오기 때문에 얘를 6번 구해줘야 돼요. 그죠? 물론 3번씩만 구하면 되겠죠. 위아래는 같으니까. 그래서 6번을 구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이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얘를 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체적으로 바꿔줄 거예요. 체적. 그러면 우리가 이 J 대신에 뭘 써야 돼요? 발산. 발산이니까 지직면체에서 발산되는 전류 밀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 나블라 도트 J로 발산을 적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발산해도 상관없겠죠. 그냥 직면체에서 발산되는 걸 다 적분한 게 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로 적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구해야 되겠죠. 나블라 도트 J. 나블라 도트 J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라운드 D X분의 라운드 D JX 플러스 라운드 D Y분의 라운드 D JY 플러스 라운드 D Z분의 라운드 D JZ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보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려 보니까 X축 벡터가 없네요. 그럼 얘는 0 해주면 되겠고, 자 Y 해주면 0.5 곱하기 미분하니까 2 내려와서 2 곱하기 0.5는 1이죠. 1이니까 Y라고 쓰면 되겠네요. 플러스 Z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네요.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나블라 도트 J는 Y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Y 플러스 1을 최적으로 적분해주면 되니까 적분 몇 개 해줄까요? 3개 해줄게요. 왜요? 범위가 3개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적분 3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분식을 3개 세우는 것보다는 적분을 한 번에 3번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dx, dy, dz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y만 있고 x랑 z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범위 해가지고 그냥 빼주면 되겠죠. 자, x는 1에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될 것이고, z는요 3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2는 12가 됩니다. 1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 플러스 1을 적분하세요니까 적분해주면 되겠죠. y에다가 2를 넣으면 3,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4가 되겠네요. 4 곱하기 12는 48. 정답은 4번. 어려웠나요? 네, 어려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 공식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많이 하신 거고,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떠올려 가지고 풀이를 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네. 문제 풀이는 간단하게 끝났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7급 문제 중에 거의 이제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다. 이거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네.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문제 쉬운 문제였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풀이가 쉬운 거지 문제 떠올리고 공식 떠올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니까 넘어가야지, 이건 아니죠. 시험에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국무원 문제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최신 기출 문제 중에 몇 문제를 꼭 출제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아까 나왔던 우리 감마 나왔던 반사계수 이런 것도 굉장히 한 번 나왔는데 최신 기출 문제에서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거의 좀 더 쉽게 나왔어요. 네, 최신 기출 문제보다 쉽게는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이 감마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거를 풀이를 하는 걸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그냥 반사계수 하나만 알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으니까 쉽게는 나왔는데요. 이 문제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문제 내기 쉽잖아요. 뭐 숫자만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걸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되니까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면적이고, 이 공식은 주회로 적분은 면적이고, 요 발산으로 할 때는 나블라토트 J를 이용해서 발산되는 걸 최적으로 적분하는 요 친구를 꺼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풀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적분은 어려운 게 없었어요. 적분이 좀 더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이 문제에서 좀 더 꼬우면.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기랑은 상관없는 수학 문제가 전기자격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물리랑 수학을 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대거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수학적으로 어렵게 꼬아서 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자유공간에 놓인 반지름이 2m이고 단위 길이당 권선수가 n인 공심 무한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의 크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인덕턴스의 크기 L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볼까요? L분의 뮤, 여기 진공인가요? 자유공간이니까 뮤 제로 쓰면 되겠네요. 뮤 제로 n의 제곱 곱하기 s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의 크기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여기다 L분의 L을 해줘야 돼요. L분의 L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L분의 L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도 L분의 L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L과 L이 만나니까 L의 제곱분의 뮤 제로 n의 제곱 곱하기 s가 된다 하고 보니까 n이 없어요. 제곱도 없어요. 문제 오류다는 아니죠. 왜요? 여기 보면은 면적이 2m라고 지금 반지름이 2m라고 해서 얘 면적을 구할 수 있게 해줬어요. 4파이로. 그리고 단위 길이당 권선수가 스몰 n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위 길이당 권선수는 L분의 N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N이란 소리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 L제곱분의 N제곱은 뭘로 쓸 수 있어요? L분의 N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스몰 n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스몰 n의 제곱. 그리고 S 대신에 4파이 뮤 제로 n의 제곱 써주면 되겠습니다. 4파이 뮤 제로 n의 제곱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뒤에는 쉬운 문제들로 좀 우리들을 위로해 주고 있네요. 자, 25번. 반지름이 각각 Am와 5Am인 두 도체구에 동일한 전하량 Q를 주었을 때 반지름 Am인 구의 전위는 반지름 5Am인 구의 전위의 몇 배인가?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가 25번 마지막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주어졌네요. 자, 전위 V1과 V2를 계산해 보면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Q를 넣을게요. 그리고 R인데 여기 반지름 A니까 A분의 1 해주면 되겠고 여기는요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Q 이거 입실론 제로 써도 되나요? 안 쓰면 안 되겠네요. 진공충이란 말이 없으니까. 입실론 곱하기 여기는요 5a분의 1이래요. 그러면 지금 기준이 누구예요? 이 친구죠. 반지름 am의 구의 전위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기준이죠. 그럼 얘보다 몇 배 크냐 몇 배 작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a분의 얘네 다 약분되고 a분의 1 5a분의 1 몇 배 커요? 5배 크죠? 이 친구가 5배 더 크다.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7급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쉬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쉬웠다. 조금 쉬워요, 조금. 왜냐면 일단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무효하지만 25번이라든가 아까 2분의 1 CV 제곱 이런 문제 있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쉬운 문제가 몇 문제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식을 유기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지 않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자체는 암기를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공식들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오메 법칙도 한번 나왔었죠. 오메 법칙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속 파이 구하는 공식 B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나왔다. 근데 변별력이 있는 문제 한두 문제는 꼭 있다 했잖아요. 두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내지는 꼭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애초에 너 이거 풀지 마, 맞추지 마 하고 내는 거예요. 왜? 시험의 변별력을 위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도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를 맞추고, 이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못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한두 문제, 세 문제까지는 좀 어려운 문제를 낸다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 제외하고는 조금 쉬웠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풀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름 풀기는 나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안 부족했을 것 같아요. 한 번 그 패턴을 파악하고 공식을 쫙 써가지고 풀었으면 시간은 안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5번까지 이렇게 풀이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걸 모의고사로 보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